야, 애니메이션 한 장면 뚝딱이다 이거. 우와. 심지어 바닥 같이 부속되어 있던 서킷 배경으로 바꾸잖아요. 효과가 극대화. 우와, 진짜 애니메이션 한 장면 뚝딱 만들어줍니다.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자, 앵글을 높여보면 또 느낌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오늘 리뷰는 바로 메가하우스의 피규어 베리어블 액션 하이스펙 뉴 아스라다 AKF-03. 드디어 오래 걸렸다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기쁨이 더 크네요. 이야, 뉴 아스라다가 완전 변형이. 사이버 포뮬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좋아하는 머신 뉴 아스라다가 완전 변형하는 베리어블 액션 하이스펙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발매는 2025년 9월달 출시가 시작이 됐고요. 가격은 국내에서는 이제 일반판은 53만 2천원, 특전이 포함된 거는 61만 2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거 이제 일반 버전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패키지. 이번에도 이제 슬리브 형식으로 해서 위에 이렇게 멋진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패키지가 기울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안쪽에 있는 아스라다가 살짝 기울어 있다. 뒤에 스파크 튀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코너를 돌고 빠져나오는 직구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첫인상은 리프팅 턴을 돌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스파크 보고서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펙트 펜도 꺼져 있죠. 아무튼 그냥 이거 보는 거 자체가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밑에 2022년 17회 사이버 포뮬러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적혀 있지만 2위였죠 결과는. 주인공인데 2위. 정확히 신에서는 주인공이 아니긴 했지만 아무튼 2위. 1위 머신은 먼저 발매를 했잖아요. 주인공 1위 머신. 그 외에도 패키지 다른 데 좀 보면 스고 그리고 사이버 포뮬러 신의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 개인적으로 뒷면이 굉장히 좋았는데 비록 안쪽에 피규어가 들어있진 않지만 이렇게 오거와 함께 뉴 아스라다 그리고 카자미 아야토와 카가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 이 모습이 그냥 또 가슴 찡하네요. 그러면 이제 슬리브 벗겨볼까요? 짠! 쑥 벗겨서 내부! 이거 고급스럽다. 무광. 스고의 엠블럼과 함께 2022년 사이버 포뮬러 챔피언십 세컨드 플레이스 2위 드라이버 하야토 카자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쪽은 비어 있고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단색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이거를 또 오픈! 짠! 이게 하이스펙이 좋은 이유가 뚜껑 탁 열면 안쪽에 설계도처럼 단면도가 나와요. 짠!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이렇게 설계도처럼 단면도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투영돼가지고 안쪽에 머신이 같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쭉 있어 왔어요. 하이스펙은. 이제 뉴 아스라다에서 지금 절정을 찍는 느낌인 거죠. 감정상으로. 그래서 요거를 잘 벗겨줍니다. 짜자잔.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본체가 들어있는 블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빼보도록 하죠. 이제 본체 쪽과 베이스도 들어있습니다. 베이스 쪽. 그리고 밑에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큰 이제 펼치는 한 장짜리고요. 그리고 놀란 게 그동안에 하이스펙은 없었는데 했던 게 짠! 이게 지금 서킷 배경 같거든요. 좋다. 이거 바닥에 깔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이어줄 수 있구나. 윗부분이 딱 맞네요, 이렇게. 이게 몇 장짜리야? 총 4장짜리. 4개로 하나구나. 바닥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야, 이거 진짜 이따가 리프팅 턴 딱 띄우고 이거 하면 대박이겠다, 이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블리스터 구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꺼내고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항상 들어있던 것들을 먼저 보도록 하죠. 베리어블 액션 하이스펙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보조 스틱입니다. 앞쪽이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파츠를 빼거나 아니면 당겨주거나 할 때 이걸 쓰게 될 거고요. 베이스에 사용할 이 커버 파츠와 이제 본체 고정용 조인트, 뭐 그냥 뭐 바닥에다가 가만히 세워둘 거라 그러면은 그냥 뭐 조인트 없어도 이렇게 편안하게 세워놓을 수는 있죠. 그리고 본체를 올려둘 베이스입니다. 뭐 하이스펙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구멍들을 이 클리어 파츠, 커버 파츠로 덮어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본체 바닥에다가 이 조인트를 끼우면서 이제 위치 고정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밑에는 네임 플레이트가 붙어 있습니다. 뉴 아스라다 AKF0G라고 잘 적혀 있죠. 그리고 솔직히 아까부터 신경 쓰였던 게 이겁니다. 빠밤. 리프팅 턴용 미러 베이스입니다. 위에는 아까 본체를 고정한다던 조인트가 있었던 그런 형태랑 똑같이 생겼고요. 참고로 아까 이 조인트도 그렇고 미러 베이스도 그렇고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 베이스가 있던 블리스터 바닥에 보면은 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예 본체를 여기다가 고정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취향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 미러 베이스 사용 시엔 방금 본 조인트를 바닥 쪽에다가 잘 맞춰서 끼워주고 본인이 원하는 쪽에다가 잘 맞춰서 이게 베이스에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사용 방법 자체는. 근데 미러라면서 왜 이렇게 탁해요? 당연히 보호 필름이 붙어있으니까 그렇죠. 자, 오, 그리고 뒷면도 느낌 좋아. 좋아. 반대쪽까지 깔끔. 이거 진짜 잠깐 반사가 되게 잘 된다 이거. 우와. 아무튼 굉장히 깔끔하게 반사가 되는 모습이죠. 아주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닥이 아주 깔끔하게 반사되는 그런 모습이 완성되는 거죠. 이 위에 나중에 이제 리프팅 턴 모드로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되는 거고요. 재밌겠는데? 그리고 본체는 잠시 빼놓고 매뉴얼 자체는 아까 이렇게 펼치는 한 장짜리라 그랬잖아요. 총 5가지 모드, 뭐 서킷부터 리프팅 턴, 에어로 부스트, 스파이럴 부스트까지 다 이 매뉴얼 하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베이스 사용하는 방법까지도요. 그리고 방금 언박싱에서 봤었던 이 서킷 배경, 요거를 요렇게 4개를 딱 이렇게 이어주면 하나의 배경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 위에 뭐 리프팅 턴 이렇게 올려놓는다든가, 이거 생각보다 배경 4개 다 이으니까 사이즈 엄청 큰데요. 이거 사이즈 재봐야겠는데? 일단은 합쳤을 때 가로가 67cm고요. 그리고 세로가 53cm 정도 되네요. 가로가 67cm, 세로가 53cm. 상당히 큰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이거 이따가 리프팅 턴이랑 이럴 때 해놓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뉴 아스라다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설렌다. 사실 완전 변형 이 아스라다라고 하는 건 사실 꿈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랬던 아스라다인데 세상에 완전 변형이 나오네요. 카메라를 낮추고 로우 앵글로 봤을 때 이 느낌, 이 감동, 뭐랄까 이 샤프한 이 라인이랄까, 요런 부분들 솔직히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리고 이 각도에서 좋다. 이게 지금 이런 로우 앵글과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앵글, 요런 차이, 뭐랄까 좀 더 밑에서 바라보는 게 더 날렵해 보인다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앵글별로 보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정면을 로우 앵글로 보는 것도, 이거는 진짜 애니메이션의 그 정면 왜곡샷이라고 해야 될까? 가끔 나와요. 카메라 렌즈에 의해서 왜곡된 그런 느낌? 딱 그때 그 정면샷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좋다. 그리고 뒷모습 역시 완전 로우 앵글로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멋져라. 근데 뉴 아스라다 하나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아스라다를 다 같이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 하이스펙으로 발매한 시리즈별 아스라다를 비교해봅시다. 자, 이렇게 4대의 아스라다를 약간 서킷에 세운 것처럼 일렬로 세워봤어요. 이게 뭐더라? 로드 투 더 인피니티 4였나? 게임 패키지 일러스트 구도였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어떡하냐. 너무 좋다. 어떡하지? 제가 그동안 이제 이 아스라다의 하이스펙을 쭉 리뷰를 했었잖아요. 뭐 거기다 오거도 했었고.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슈퍼 아스라다였고 그 다음 리뷰했던 게 이제 슈퍼 아스라다 더블1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GSX 이거는 3메가긴 합니다만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머신인 이제 뉴 아스라다까지 온 거죠. 자 이렇게 정석적으로도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쫙 세워봤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첫 슈퍼 아스라다부터 지금 뉴 아스라다까지 오기까지 꽤나 횟수가 흘렀거든요. 이 슈퍼 아스라다 때가 이게 2018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7년이 흘러서 발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콜라보인 이 아스라다 GSX를 제외하고 나머지 슈퍼 아스라다부터 뉴 아스라다까지 중에는 역시 단연코 뉴 아스라다가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더블1까지 오면서 있었던 피드백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잘 시켜놨다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이 앞부분 라이트 달려있는 이 부분 이게 더블1 때는 막 튕겨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꽤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구조적으로 좀 개선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열된 것만 봐도 너무 좋다. 그리고 로우 앵글로 바라보는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 둘만 딱 놔봤습니다. 첫 아스라다와 끝 아스라다. 시작과 끝.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GSX 같은 경우는 3메가인 콜라보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르지만은 확실히 전체적인 실루엣으로 보기에는 좋잖아요. 그리고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그 느낌, 그 모습이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TV판의 최후 모습인 슈퍼 아스라다. 확실히 컬러링 면에서 봤을 때는 둘이 이게 묘하게 비슷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아무래도 파란색의 면적이랄까? 그런 거는 비율? 그런 거는 슈퍼 아스라다 쪽이 좀 더 크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아예 슈퍼 아스라다는 이제 프론트 부분은 파란색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닮은 사실상 현 아스라다의 디자인의 베이스격인 디자인을 가지고 온 더블1입니다. 이때는 확실히 노란색이라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튀기는 했네요. 이렇게 보니까. 하긴 더블1 자체가 스토리 서사적인 면에서 되게 중요한 머신이고 멋진 머신인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아스라다 정규 라인 중에는 컬러링이 좀 유독 튀는 느낌이 있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각자 뒷모습들도 개성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GSX 슈퍼 아스라다는 아예 완전 독보적인 그런 디자인이고 더블1이랑 뉴 같은 경우는 비슷한 구석이 있지만 확실히 뉴에서 좀 많은 것들이 추가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스라다에게 있어서는 형제기 같은 개념이자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좋은 형이자 라이벌이자 친구인 카가의 오거와도 함께 넣어봐야죠. 와 미쳤다. 둘 다 서킷 모드. 저는 개인적으로 서킷 모드를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설레거든요 지금. 심지어 이게 하이스펙 사이즈니까 오는 그 사이즈에서 오는 감동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은 머신의 외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서킷 모드로 시작입니다. 패키지에서 처음 꺼냈을 때는 바로 서킷 모드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되게 날렵하고 샤프한 디자인이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적당히 길쭉한 느낌이 아주 보기 좋은데 앞에서 길이를 안 쟀으니까 길이도 한번 재볼까요? 그대로 앞에부터 뒤 부스터까지가 28cm 정도 나옵니다. 28cm. 사이즈 자체는 확실히 좀 앞뒤로 긴 그런 느낌. 거기다가 색감 자체도 되게 진하고 현실감 있는 느낌도 좀 있고 아예 색깔을 너무 잘 쓴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이제 리버리 에디션이다 하면서 막 색감이 어마어마하던데 이 하이스펙 뉴 아스라다도 되게 좋네요. 앞부분부터 좀 살펴봅시다. 일단은 정중앙에 이제 스고의 엠블럼이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광의 카 넘버1! 그치? 이때 하야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카 넘버1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안쪽 역시 카본 느낌 나게 제대로 조형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다가 이 옆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도 변형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약간 틈새라든가 접합선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보이죠? 이따가 변형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체랑 연결되는 부분에 파란 색깔의 얇은 파츠가 올라와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라이트가 있는 프론트 부분입니다. 이쪽도 역시 이제 클리어 오렌지에다가 자세히 보면은 내부는 또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부에 라이트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디테일 좋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 화이트 컬러 있죠. 되게 화이트가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뒤쪽도 좀 다시 보면 아주 고급진 펄 화이트 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자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이거 화면에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살짝 그림자지게 하면은 살짝 보이려나요? 그래서 컬러 자체가 되게 이뻐요. 엄청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게 화이트 컬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에 나왔던 이 슈퍼아스라다 더블1 있죠. 이 친구가 화이트 컬러가 약간 스페셜 코팅처럼 펄 화이트 같은 게 아니라 되게 오묘한 그 파란빛이랑 같이 막 감도는 그런 묘한 화이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호불호가 없진 않았다. 근데 제대로 하얗게. 어우, 색감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 파란색 부분 역시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게 또 사이드 미러죠. 사이드 미러 역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 바퀴 프레임 자체가 이제 카본 디테일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다가 그리고 안쪽에 샤프트도 들어가 있죠. 네, 잘 들어가 있는 모습에 바퀴, 휠 부분 역시 멋지게 골드 계통으로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바퀴는 굴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앞바퀴 조향이 가능한 형태 대신에 바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조향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안쪽으로 꺾을 때도 앞에 걸 꺾어야 뒤에 게 같이 꺾여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콕피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외형 다 본 다음에 봅시다. 여기는 이제 해치 오픈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이드 유닛 앞쪽에 인테이크 부분도 이 메쉬 형태의 디테일이 내부에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앞쪽은 좀 밝은 하늘색 톤의 파란색이고 옆쪽으로 약간 이 옆에 있는 유닛을 감싸고 있듯이 파란색 파츠가 쫙 감싸져 있는 이런 느낌. 뒷부분까지도 파란색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펙트 펜이 가동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접합선이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해치 오픈을 다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프팅 턴 재현이 된다. 놀랍게도 아주 잘 된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도 이제 모드 변경 시에 막 가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경첩이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이 S자 모양도 양쪽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옆에 마킹들도 잘 되어 있죠. 드라이버 이름 카자미 하야토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다 말이죠. 그리고 머신의 뒷부분 역시 아주 잘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라인이 너무 이뻐요. 이 부분이 또 슈퍼아스라다 때랑은 많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할 때 이 슈퍼아스라다 더블1이 현 아스라다의 디자인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뒷부분 보면은 거의 다 곡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뒷바퀴를 감싸는 부분도 좀 면적이 적은 편이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아주 면적이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훨씬 더 샤프하고 날렵해 보이는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물론 곡선도 함께 있죠. 뒷부분의 라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옆 라인도 이렇게 곡선으로 쭉 들어가다가 여기서 샤프하게 쫙 떨어지는 이 느낌. 하지만 여기도 옆에서 보면 곡선이다. 그리고 이제 색깔에 분할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도 파란색과 흰색의 경계선이라든가 뒤쪽으로도 카본 디테일로 내부가 꾸며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도 이제 클리어 파츠가 쓰인 노란색 부분 메탈릭 컬러와 함께 잘 도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역시 이제 크게 잘 조형되어 있고 물론 안쪽에 뭐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디테일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뒷바퀴가 면적이 넓어가지고 이게 내부의 디테일을 좀 잘 구경할 수 있는 건데 앞바퀴에도 있습니다. 빛에 비춰보면 잘 보여요. 그래서 이런 내부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왜 좋으냐면은 뭐 기존 슈퍼아스라다나 아니면은 슈퍼아스라다 더블1은 이제 바퀴가 다 이렇게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를 볼 일이 거의 없었죠. 뭐 그나마 이런 바퀴 내부가 이런 오거 정도 되면 또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누가 이거 형제기한이랄까봐 바퀴를 같은 걸 쓰나? 잠깐만. 그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클레어 씨가 한마디 하죠. 저희 쪽 파츠와도 호환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하. 그 외에도 이렇게 부스터 방향으로 날개처럼 뻗어가는 이런 뒤쪽 외장도 인상적이기도 하고 이 위에 있는 부스터의 곡선 면도 아주 이쁘죠? 거기다가 부스터 뒷부분 이게 코팅이에요 또. 아니 코팅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도색이었지 그냥. 와 반짝반짝한 거 봐요. 미쳤다. 대박. 그러면서도 끝부분은 또 그라데이션으로 파랗게 이렇게 또 가열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뒤쪽 내부 자세히 보면은 부스터 내부 역시 이렇게 디테일들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 좀 자세히 보니까 이건 수상한 무언가에 막 외장들이 접혀져 있는 뭐 들어가 있네. 그쵸? 완전 변형할 거니까요.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을 보면은 제대로 이 뒤쪽 보면 윙 사이가 이렇게 틈새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후방 라이트 부분 클리어 레드로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는 데다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뒤집어서 요 내부가 이거 멋있지 않아요? 카본 와 요런 부분도 아주 좋더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여럿 있었지만은 이런 내부 보는 재미가 좀 쏠쏠했어요. 바닥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감동적인 디테일들, 특히나 이펙트 펜 바닥 이거 플랩입니다. 열려요. 이거 이제 보조 스틱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눌러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안쪽에 이펙트 펜 보이죠 지금? 펜 보이죠? 싹 이렇게 덮어주고요. 이제 바닥면 디테일도 상당히 좋다는 거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럽다. 자, 그러면은 서킷 모드 다 본 시점에서 이제 변형 들어가야겠지만 아직 안 본 데가 있잖아요. 콕피트 해치 오픈부터 내부 구경까지 다 해봐야겠죠. 일단 프론트 부분은 이 앞쪽에 자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자석을 풀어주고요. 그대로 가볍게만 열어놓기만 해도 오케이, 요 정도만 돼도 됩니다. 그대로 클리어 파츠 조심히 앞으로 쭉 밀어주면서 해치 오픈. 혹시나 그 뒤에 이 뒷부분이 너무 붙어있다 그러면 살짝만 당겨서 이렇게 안쪽 관절을 살짝 가동시켜주면은 여유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럼 내부 구경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드라이버 시트 안쪽에 벨트부터 해서 디테일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도 이제 덕트 디테일도 잘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지금 보니까 이 위에도 이 메쉬 들어가 있구나. 오, 좋다. 그리고 드라이버의 오른쪽에 짠! 부스트 레버! 빨간색의 부스트 레버가 자기 존재감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 레버가 움직일 레일 부분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무언가의 케이블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반대쪽으로는 현재 차량의 상태, 아스라다의 옆모습 단면도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에 뭐 레버나 버튼 같은 것들도 조금씩 눈에 띄고요. 그리고 앞부분으로 가봐야죠. 짠! 스티어링! 이거 스티어링 중요합니다. 이거 스틱 가져와서 스티어링 조향이 됩니다. 오! 우와!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멋내고 싶을 때, 좀 다른 스타일을 추구할 때 움직여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쪽에 계기판 같은 경우도 속도라든가 현재 모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실제 제품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아마 저 오른쪽에 있는 이쯤에 있는 빨간색 버튼 있죠. 저게 아마 이그니션 버튼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살포시 고개를 드러내는 우리의 아스라다. 저건 대학인가 아직 있었구나. 농담도 할 수 있는 AI, 성장형 AI 우리 아스라다입니다. 아스라다의 이 머리 형태도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정면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아스라다의 뒤통수 역시 깔끔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라다의 옆으로는 이건 속도계죠. 속도계 클리어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쭉 앞으로 오면은 이제 카메라처럼 생긴 그런 디테일도 있고요. 이쪽이 이제 아스라다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을 건데 이번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야토가 탑승하는 내부까지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잘 닫아줍니다. 슬라이드식으로 잘 닫아주고 탁 닫아주고 조여서 자석 착. 자, 그럼 이제 서킷 모드에서 볼만한 건 다 봤으니까 바로 이제 모드 체인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뭐 다른 뭐 팔다리 달린 애들처럼 가동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아스라다 알겠다 리프팅 턴 모드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더러운 선풍기라고도 불리는 최강의 코너링 기술. 대신에 변형하기 전에 좀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성상 이전 더블 원 때도 그랬지만 이 위에 있는 안테나 굉장히 얇고 조심히 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을 지탱할 때, 그러니까 바닥면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손을 좌우를 잘 잡아주고 가능한 안테나 쪽으로는
다가가지 않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해주면 됩니다. 또는 아예 이 뒷부분을 잡으세요. 이렇게 그 옛날 어릴 적에 우리 미니카 잡듯이 이 뒤를 잡으면 좀 안전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뒤집어서 앞으로 옵니다. 안쪽으로 파란색 파츠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거를 밀어주세요. 밀어주면은 바깥쪽 외장이 열리면서 작은 날개가 튀어나옵니다. 그대로 잡아 빼주면 리프팅 턴에 사용한 날개의 완성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눌러서 잡아당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앞에 있는 또 작은 파츠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건 살짝 이렇게 조여주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앞부분은 됐고요. 뒷부분이야 변형할 게 없고 중간 부분에 있죠. 일단은 에어로 모드처럼 좌우를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벌어진 틈새에 뒷부분에 여기 손톱거리가 있거든요. 돌기가 하나 있어요. 이 손톱거리를 걸고 쑥 열면 해치 오픈! 이렇게 열립니다. 이 열린 내부에도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굉장히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파츠, 이 중간 부분에서 열리거든요. 이렇게 사이가 벌어집니다. 안쪽 파츠를 이렇게 내부에 수납해주고 다시 그대로 닫아주면 됩니다. 아니, 방금 해치 연 거 안 닫지 않았나요? 다시 당겨주면은 이미 닫혀 있어요. 이게 다시 닫는 걸로 이제 해치를 밀어내는 그런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 파츠를 이렇게 벌려서 중간 날개 형상을 완성해 주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의 변형인 거냐면은 아까 이렇게 파란 색깔 파츠가 감겨 있다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게 이렇게 막 펼쳐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날개가 완성되는 거라. 우리는 이제 현실에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갈라서 불필요한 부분을 밀어 넣어버리고 닫아서 일부를 안 보이게 해버린 다음에 바깥쪽만 열어서 자연스러운 형상의 완성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작게나마 경첩이 여기 있었던 거고 이제 이펙트 펜 가동을 해봐야겠죠. 지금 보이는 접합선을 기준으로 앞뒤로 해치 오픈이 되는데 아니 뭐 틈새가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좌우를 살짝 조여보면 이렇게 안쪽에 스프링을 통해서 접힙니다. 이 상태로 살짝 들면서 앞으로 밀어주면 앞쪽이 열립니다. 그리고 뒷부분 역시 마찬가지 안쪽으로 살짝 조인 다음에 뒤로 밀면 열려요. 그 다음 이 앞쪽으로 정면을 향해 있는 이 터빈, 우리의 선풍기, 이거 그냥 손으로 이렇게 가동을 시켜도 움직이니까 이제 편안하게 가동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러면 이펙트 펜 작동! 와우,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 반대쪽도 다시 해봅시다. 앞쪽을 살짝 조이면서 들어서 앞으로 밀어주고 뒷부분 역시 살짝 조인 다음 뒤로 밀어주고 그 다음 이펙트 펜 가동!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요. 잠시 이제 보조 스틱 갖고 옵니다. 아까 플랩 움직였잖아요. 살포시 각각 눌러서 해치 오픈, 반대쪽도 해치 오픈. 짜잔, 요렇게 안쪽 반대편도 보이는 데다가 이펙트 펜도 보이는 아주 멋진 디테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구성에서 본 미러 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바닥에다가 조인트 맞춰서 장착한 다음 뭐 굳이 베이스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바닥에 살포시 내려주세요. 리프팅 턴 완성! 미러 베이스 덕분에 굉장히 멋지게 전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적당히 애니메이션처럼 사선으로 붕 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미러 베이스인 이유가 있어요. 착시를 불러일으켜서 지금 공중에 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막 거울에다가 손을 비치지 않는 이상 바닥이 비치는 거라서 큰 어색함이 없어요. 이게 그 메가하우스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1대1 스케일의 아스라다가 전시되는데 그때 리프팅 턴 모드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 온 적도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구조로 미러 베이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공중에 떠 있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이디어 아이템인 거죠. 정말 괜찮은 그런 느낌이죠. 특히나 이렇게 미러 베이스마저 잘 안 보이게 하면은 정말 깔끔하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예 이 뒷부분까지 받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라주 턴을 쓰고 있는 이제 오거랑 같이 와가지고 이제 촥 이렇게 해주면 야 애니메이션 한 장면 뚝딱이다 이거. 우와. 심지어 바닥 같이 부속되어 있던 서킷 배경으로 바꾸잖아요. 효과가 극대화. 우와, 진짜 애니메이션 한 장면 뚝딱 만들어줍니다.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앵글을 높여보면 또 느낌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시 서킷 모드로 일단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돌리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앞쪽 날개는 그냥 다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열려있는 거 닫아주면 되고요. 간단.
그리고 뭐 플랩이야 그냥 그대로 다시 닫아주면 되는 거고, 옆으로 와서 날개 접고 다시 벌려서 해치 오픈 한 다음 저 날개 어떻게 꺼내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보조 스틱 와줍니다. 안쪽으로 밀어넣고 살짝 당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다시 잘 덮어주기만 하면 되고, 요 열려있는 해치는 어떻게 한다? 다시 닫기만 하면 된다. 그럼 당길 때 다시 닫혀있다. 예. 그러면은 이펙트 펜을 다시 잘 앞쪽으로 되돌려 놓고,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해치를 닫아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닫지?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보조 스틱으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팁이 있어요. 일단은 뒤쪽부터 당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가만 보면은 이게 위에서는 안 보여요. 위에서도 돌기가 하나 보이긴 하지만 이 돌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시선을 낮추면 저 안쪽에 내부로 돌출되어 있는 돌기가 보이나요? 이 보조 스틱으로 이 내부 돌기를 이렇게 거는 겁니다. 이렇게 눕혀서 들어가서 안쪽에 걸면 되거든요. 걸렸어요 벌써. 그대로 살포시 잡아당겨 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꺼내지죠. 이렇게 꺼내졌으면은 이렇게 중심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살짝 들어서 그냥 중심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앞쪽은 뭐겠어요? 앞쪽은 아예 대놓고 돌기가 크게 나와 있죠. 이거 역시 눕혀서 들어가서 안쪽에서 걸고 당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만큼만 당기면 손으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어요. 간단하죠? 반대쪽도 다시 이제 이펙트 펜을 돌려놓고 뒤쪽 내부 돌기 눕혀서 들어가서 돌기를 걸고 앞으로 당겨준다. 끝까지 당겨주면은 이제 끝에서 직접 좀 이제 조작을 해서 살포시 잘 맞춰주고, 앞쪽 역시 돌기를 걸고 당겨준 다음 적당히 당겼으면 그냥 손으로 덮어준다. 자, 이렇게 서킷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총 5개의 모드 중에 2개를 다 확인했습니다. 서킷과 리프팅 턴.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건 무엇? 에어로 모드 가보도록 합시다. 에어로 모드 체인지. 그동안의 아스라다들 에어로 모드 역시 앞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힘들었죠. 근데 뉴 아스라다는 이제 뒷바퀴도 가려줄 거기 때문에 약간 오거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조작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프론트 부분부터 일단 앞바퀴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놓으면은 처음 시작이 좀 편합니다. 이 앞쪽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프론트의 양옆 파츠를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날개 같은 게 하나 돌출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작게 튀어나와 있거나 거의 안 보이거나 해요. 근데 이거를 슬라이드 하면 밀리면서 이렇게 뒤로 나오는 거죠. 이거를 손으로 잘 잡고 뒤로 당겨줍니다. 뒤로 당겨지면서 슬라이드 되면서 뒤로 나오거든요. 이대로 바깥쪽으로 착 이렇게 펼쳐주고, 이 위에 있던 하늘색 부분을 눌러주면 얘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고정됩니다. 거의.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제 뒤쪽 잡고 펼치고 하늘색을 눌러서 넣어버리고, 그리고 바퀴를 다시 정면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이 앞부분 변형이죠. 그거랑 이 아래쪽 흰색도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앞부분 자석 락을 풀고 안쪽에 합금으로 된 이제 볼 조인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걸 펼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윗부분을 살짝 누르면서 밖으로 빼주기. 이게 지금 안에서 빠져나온 이 하얀 색깔 부분 있죠? 이게 위쪽에만 돌기가 있어요. 작은 돌기 하나 보이죠? 이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잡고는 안 빠지고요. 위에서 살짝, 아주 살짝만 누르면서 바깥으로 틱 하면은 빠져요. 그 다음 조작하기 편하게 옆으로 쭉 펼쳐줍니다. 그리고 뭐 더블원 때도 했던 거죠. 이 위에 있는 작은 파츠를 눌러서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거는 개체에 따라서 좀 뻑뻑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작업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완전 뒤집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이게 접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대로 살짝 펼쳐주면서 이 앞에 고정되어 있는 파츠를 흰색을 뒤로 슬라이드 하면서 이 볼 조인트, 처음에 뺄 때는 이렇게 뒤에 있던 볼 조인트인데 이걸 앞으로 접으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아까 만든 공간으로 파츠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앞부분 자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자석으로 착! 그 다음에 안쪽을 좀 정리해주는 거죠. 아직 뒤로 슬라이드가 덜 됐잖아요. 완전히 슬라이드해서 모양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바퀴를 감싸고 있는 휀다 파란색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건데 잘 잡고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해주세요. 그 다음 바깥쪽에 펼쳐져 있는 파츠를 이렇게 밑으로 돌려서 바퀴 뒤쪽까지 감싸주면은 얼추 바퀴까지 다 감싸줬고 위에 있는 작은 날개까지 펼쳐주기만 하면은 이쪽은 끝!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자, 반대쪽 연속 동작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쫙 펼치면서 안쪽으로 파츠를 눌러서 잘 돌려주면서 여기 천천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으로 접으면서 안에 있던 흰색 파츠 뒤로 슬라이드 하면서 이제 바퀴 감싸면서 자석 착!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휀다를 빼주면서 이제 밑으로 파츠를 이렇게 싹 접으면서 휀다 빼주고 이렇게 모양 만들어졌으면은 뒤쪽에 날개 펼쳐주면은 이쪽 양쪽 다 끝! 간단하죠? 아닌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또 중요한 부분 앞쪽 변형입니다. 일단 가운데 있는 파란 색깔 파츠 있죠? 이거를 이 뒤쪽을 잡고 뒤로 당기면서 변형을 해주세요.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시키면 쏙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흰색 파츠랑 맞닿지 않게 이렇게 파란색 파츠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준비 끝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 흰색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잡고 뒤로 밀면 뒤로 슬라이드 합니다. 보셨죠? 지금처럼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한번 해준 다음 움직이면 편해요. 그리고 이쯤부터는 이제 손에 들고 또 해야 됩니다. 뒤쪽에서 이 하얀색 부분만 살짝 가동시켜서 살짝 공간 만들듯이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 다음 뒤집습니다. 안쪽에 건메탈로 칠해진 부분 내부에 경첩이 하나 보이죠? 이거를 안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움직일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정작 이제 접혀있는 경첩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살짝 힘주면서 뒤로 그대로 밀면서 펼쳐줍니다.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엄청 뻑뻑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펼치고 반대쪽은 이제 위에서 볼까요? 위쪽에서 보니까 경첩이 또 보이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뒤로 밀면서 그대로 빼주는 거죠. 앞서서 안쪽을 접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 때문에 먼저 끝부분을 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펼쳤으면 이 흰색 부분을 살짝 들어서 또 공간 마련한 다음에 안쪽에 접었던 걸 이제 다시 펴주는 거죠. 다시 잘 펴주고 이제 틈 잘 안 보이게 잘 배치해서 가동시켜주면서 그대로 다시 밀착! 물론 앞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슬라이드 한 번 한 상태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러면 프론트 변형 끝! 그리고 혹시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게 뒤집고 해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날개가 신경 쓰이면 그냥 접어놓고 마지막에 펼쳐도 상관없으니까 천천히 조심히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뒷부분으로 갈 겁니다. 이제 중간 부분 그냥 슬라이드 하고 가면 안 됩니까? 하는데 이제 뒤를 써야 돼요. 얘는 가장 마지막에 할 겁니다. 일단은 이 바깥쪽 카 넘버 1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합선이 살짝 보입니다. 이거를 열어줘야 하는데 일단 바퀴부터 안으로 밀어넣고 하면 훨씬 편하겠죠? 잡아당겨서 열어줍니다. 끝까지 열어준 다음에 이 안쪽에 파란색 부분을 살포시 이렇게 눌러서 밀어주면은 안쪽에 눌려있던 파츠가 살짝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빼기 좀 쉬워지는 형태고요. 그 다음 보조 스틱을 가지고 와서 윗부분 살짝 걸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딱 당기기 좋게 여기 이제 경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걸고 당기면 편합니다. 그 다음 안쪽에 접혀져 있는 파츠 하나 보이죠? 이걸 펴주면서 역시나 접혀져 있는 관절을 뒤로 이렇게 당기면서 아래쪽 잡으면 좋습니다. 위쪽 잡으면 힘이 이상하게 들어가요. 아래쪽 잡고 뒤로 당겨주세요. 그 다음 살포시 이렇게 바퀴를 감싸듯이 뒷부분에 라인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카 넘버 1 덮어주면 되고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너무 힘줘가지고 지금 외장이 쑥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냥 다시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는 이 보조 스틱 갖고 와서 살짝 걸고 열어주면 된다. 그리고 다시 모양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뒷부분 바퀴 감싸기 부분이 끝났는데 이제 뒤쪽 날개를 접어야죠. 옛날에는 뭐 더블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날개 접기만 하면 끝이었는데 이젠 아닙니다. 이 위에 있던 날개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하면서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고 봤더니 부스터를 감싸고 있는 링 같은 게 하나 보이나요? 얇은 파츠거든요. 이게 레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날개를
파란색이 이제 바깥으로 가게 살짝 돌려놓은 다음에 하면 좀 편한데, 뒤쪽 손잡이 잘 잡아주고 아래쪽 살짝 힘주면서 밑으로 이 레일 따라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접혀져 있던 날개를 앞쪽 방향의 파츠와 맞물리게 해주면 뒤쪽 변형 끝! 이제 깔끔하지 않습니까? 놀랬어요. 반대쪽으로 좀 이제 연속 동작으로 한번 봅시다. 바퀴 넣고 외장 열고 안쪽을 눌러서 파츠를 빼주고 안쪽에 보조 스틱으로 걸어서 빼고 바깥쪽 파츠 펼치면서 아래쪽 잡고 뒤로 당기면서 바퀴 감싸주고 그 다음 외장을 다시 덮어주는데 모양 잘 맞게 해주고 바퀴를 잘 감쌌으면은 날개 돌려서 살포시 내려주는 부분 끝까지 내려준 다음에 날개의 위치를 맞춰주면 자, 뒷부분 양쪽 다 변형 완료! 여기서 포인트는 안쪽에서 꺼낸 파란색 외장 위에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살짝 노출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뭐 더 눌러가지고 이렇게 살짝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뭐 취향 따라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이 안쪽 파란 색깔 파츠 눌러놨었잖아요. 그대로 둘 거고요. 그대로 가운데 파츠를 좌우로 당겨주면 그 눌려있는 부분까지 탁 하고 빠져나오는 모습. 그리고 요 앞쪽에 인테이크 부분에 파란 색깔 파츠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제 중간 부분도 끝났고 마무리! 뒤쪽 중앙에 있는 파츠를 위로 살짝 들어줍니다. 그렇게 뉴 아스라다 에어로 모드 완성! 와우! 이게 완전 변형. 이쯤에서 이제 변형 과정에서의 팁 하나 드리면은 아까 앞부분 이 파란색 파츠 안쪽에서 이게 슬라이드로 뺐잖아요, 바깥쪽으로. 근데 이게 막 조작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눌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살짝 자석 풀어주면서 이 가운데 잡아서 이렇게 살포시 당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탁 하고 다시 넣어주면 이제 깔끔하게 다시 라인이 완성이 됐죠? 요렇게 좀 이제 봐주면서 만져주면 좋겠네요. 특히나 저는 이 뒤쪽에 요 날개가 깔끔하게 내려와서 옆으로 배치됐다는 게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기존 아스라다는 이렇게 펼쳐지는 거 접고 끝이었다면 얘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변형을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또 와 진짜 좋습니다. 깔끔하게 완성되는 이 뒷모습이 너무 좋아요. 바퀴도 가려지면서 날개도 내려오면서 이 모든 것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로우 앵글로도 봐야겠죠? 짠! 카메라 앵글 내려봤습니다. 역시 에어로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이란 겁니다. 극한의 다운포스 같은 느낌? 그러면서도 이제 면적이 넓어져가지고 안쪽에서 이렇게 벌어진 부분도 있고 막 그러니까 훨씬 더 다운포스가 많이 생기겠구나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는 게 이 에어로 모드의 특징이죠.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다 지금. 너무 좋다. 옆모습도 봐야죠. 옆모습 짠. 아예 앵글 더 내려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쫙 뒤에 날개 같은 것도 없이 쫙 그대로 뒤로 쫙 이어지는 이 날렵한 이 라인 너무 좋네요. 진짜 다시 봐도 아스라다는 진짜 디자인 너무 잘 된 그런 머신 아닌가 싶네요. 뒷모습 이제 부스터 부분을 좀 있으면 이제 만져봐야겠죠 이제. 그러면 아직 안 본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 잠깐 볼게요. 바닥 부분인데 이 중간 부분이 전개됐는데 이제 바닥은 그럼 전개되면 어떻게 되지? 하고 딱 살펴보면 그냥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샥 연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서 보더라도 이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다라는 이 분위기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자, 그럼 우리 영혼의 라이벌 오거 에어로 모드와 함께 짠! 왠지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도그 파이트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딱 이렇게 배치를 딱 너무 좋고요. 오거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이 배치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딱 붙어있는 이 도그 파이트 배치 너무 좋습니다. 이 배치. 자, 그럼 곧장 부스트 모드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뉴 아스라다는 에어로 모드 상태에서 부스트 온을 할 수 있죠. 바로 뒤로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뭐 솔직히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잘 잡고 뒤에 코팅 파츠 신경 쓰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 쪽이랑 파란색 쪽만 살짝 잡고 이렇게 그냥 위로 쏙 당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참고로 끝부분에서 이렇게 탁 하면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부스터가 수직으로도 올라오지만 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는 좌우로 이렇게 살짝 스윙도 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가동시켜주면 훨씬 이쁘겠죠? 반대쪽도 잡아 당겨서 올려서 끝까지 올려서 바깥쪽으로 살짝 스윙. 이걸 뒷모습에서 바라봤을 때 짜잔 뒤에서 이렇게 펑 하면서 올라와서 이렇게 엔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푹 하면서 참고로 이렇게 전개된 프레임에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꽤나 멋지게 형상이 이루어져 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도 도색 다 되어 있어요. 아주 멋지죠? 참고로 앞부분도 디테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되어 있는 이 부스터 부분 앞부분에도 메쉬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내부도 빨간색으로 다 도색되어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렇게 뒤에 부스터 흩날리면서 전진 그대로 쫙 정면으로 쫙 달려오는 그 느낌의 구도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또 로우 앵글에서 봤을 때 느낌은 또 다르죠. 아, 이게 좋다. 이게 위에서 보는 거 아래에서 보는 거 느낌이 다 다르니까요.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또 부스터 모드 했겠다. 라이벌 등장해야죠. 아스라다의 부스트와 오가의 에어로 부스트가 서로 맞붙는 장면. 거의 레이스 순서 느낌으로 흐르거든요. 거의 서킷 모드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막 코너링 하면서 이제 리프팅 턴으로 추월을 한다거나 그러다가 이제 카가가 왔다, 드디어 왔다, 부스트 다 거의 그런 순으로 가고 있는 거라. 그렇다면 다음은 뭐겠습니까? 이제 충분히 에너지가 충전됐다, 바로 폭발시켜야죠. 2단 부스트 스파이럴 부스트 모드 가보도록 합시다. 오거랑은 다르게 외형이 더 변형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조 스틱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옆에서 개인적으로 여기부터 좀 불타올랐는데 앞뒤를 전개! 우와! 일단 여기서 우와! 소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기울여 놓은 거 살짝 들면서 움직여 줄게요. 뒤쪽 프레임, 안쪽 금색 프레임 있죠? 이걸 살살살 당겨줍니다. 안쪽에 그러면 공간이 생기면서 내부의 외장을 펼칠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접혀져 있던 부분, 일단은 바깥 외장을 들면은 안쪽 외장이 바로 안 딸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다가 안쪽에 접혀져 있는 걸 아래로 한번 펼쳐주면 더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혹시 이쯤에서 이 끝부분이 손에 잡히면 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당겨주면 빠져요. 이렇게 해서 접혀져 있는 걸 그대로 펼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다, 이렇게 펼치고 안쪽까지 펼쳤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하면은 그때 이제 보조 스틱을 가지고 와서 안쪽 공간에다가 밀어넣고 살짝 밀어넣고 살포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는 게 보였죠? 그래서 당겨서 빼주면 훨씬 편안하게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 그럼 아래 거는 어떻게 조작하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거 걱정 마세요. 왜? 돌아가니까요. 돌려서 바깥쪽으로 배치시켜 놓고 조작하면 돼요. 쉽죠? 이거는 또 이거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게 개인적으로는 와, 이건 정말 잘했다 싶은 부분 중 하나거든요. 이게 조작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어서 조심조심 만져야 된단 말이에요. 되게 심지어 얇아요. 이 부분 조심히 만져야 됩니다. 해서 또 이제 돌려서 작업할 부분 보면서 그대로 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부스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고 세웠을 때 이 플랫 부분이 십자 모양이 되게끔 해주세요. 그래야 기울였을 때 날개에 걸리지 않고 딱 들어갑니다. 아니면 그냥 세운 상태에서 얘를 그냥 X자처럼 이렇게 펼쳐줘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어차피 회전이 되는 부분이라. 자, 그 다음 이렇게 4개의 플랩 다 펼쳤으면 아까 뒤로 당겨놨던 프레임을 다시 앞으로 밀어야겠죠? 잘 밀어줍니다. 그리고 살포시 기울여주죠. 와! 자, 반대쪽까지 빨리 해주도록 합시다. 앞뒤 펼치고 이거 당기는 것부터 너무 이게 설레요. 자, 이렇게 총 8개의 플랩을 전부 다 전개해주면 스파이럴 부스터 완성!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렇게 옆에서 바라봤을 때 내부 금색 프레임이 노출되는 이 부분이 솔직히 너무 치트다, 너무 치트키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멋져요. 솔직히 애니메이션 보면서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진짜 보면서 감탄이 끊이질 않아요, 이 부분은. 와. 그리고 이 내부
요 플랩들 펼쳐보면 이 내부에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있으면서도 도색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프레임 뒤로 당겼을 때 안쪽 보인다. 내부 저 안쪽마저도 저기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좀 놀란 부분이에요. 진짜 이거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안 보이는 부분 중 하나라서 저렇게까지 신경을 써놨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면으로 가서 스파이럴 쾅 하면서 빠른 속도 이제 시속 7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2단 부스터 완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면 딱 이렇게 한번 봐주고요. 와 진짜 꿈의 형태다. 이게 완전 변형이라는 거 자체가 진짜 와 제가 몇 번을 봐도 신기하다. 이게 내가 이게 변형을 시킨 건데 이게 변형이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신기하네. 그리고 스파이럴 켰을 때처럼 이제 뒷모습도 봐야죠. 이렇게 로우 앵글 뒷모습 이것도 중요하죠. 멋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오거의 슈퍼 에어로 부스트와 함께 내가 그만큼 이 정도로 사이버 포뮬러를 좋아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멋진데요. 자 그럼 마지막은 이제 서킷 배경으로 도그 파이트 느낌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가하우스의 베리어블 액션 하이스펙 뉴 아스라다 AKF 제로 G 리뷰해봤습니다. 솔직히 변형하는 거 자체가 난이도가 낮지만은 않아요. 난이도 자체는 조금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동안 다른 하이스펙들 다 만져보면서 변형도 다 시켜보면서 리뷰했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다라고 하고 싶거든요. 물론 스파이럴 부스트 때문에 저 날개 펼쳐주는 부분, 저 부스트 안쪽에 있는 플랩 펼치는 거 있죠.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프론트 부분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다. 솔직히 조금 걱정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형태 자체는 진짜 엄청 깔끔하게 나와서 그 부분도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이 배경 진짜 효과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리프팅 턴 모드 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한 장면 뚝딱이거든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 상태로 그냥 사진 찰칵 그냥 적당히만 찍어도 너무 효과가 좋아요. 솔직히 배경 들어간다는 얘기 못 들었어가지고 처음 개봉 딱 했을 때 이게 뭐야 하면서 진짜 놀랬었거든요. 강추입니다. 강추. 근데 진짜 모드가 많아가지고 전시한다 그러면 어떤 모드로 전시해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리프팅 턴 저 미러 베이스 때문에 효과가 되게 좋아서 그것도 좋은데 스파이럴 부스트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막 하면서 고민이 엄청 될 정도. 그 정도로 재미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면서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